반갑습니다. 330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감정평가사님이신데요. 저하고 꽤나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예, 사정사정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김영훈 감정평가사님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야 되는 거? 네, 감정평가 법인 3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 평가사입니다. 지금 여기 구만수 박사님 단톡방에서 감정평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올해로 감정평가를 한 지는 딱 20년째. 아, 20년? 20년째 하고 해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네. 본인 그렇죠. 자랑을 하십니다. 네. 그래, 요즘은 전부 다 네. 이제 본인 자랑을 먼저 해야 돼. 네, 그죠?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기 PR 수 있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우리 톡방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감정평가 부분에서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톡방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좀 올려봐라. 이러니까 어떤 걸 사면 이게 재개발 구역이겠죠? 재건축이야 너무 이제 빤하니까. 이제 감정평가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 평가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런 걸 사서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본다던가 이 정도 기대를 안고 샀는데 이 물건은 왜 이렇게 앞뒤 생각 없이 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많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재개발 구역 물건을 사시는데 구역에 대한 판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역 내에서 물건을 고를 때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뭐 큰 차이 나겠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뭐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 가액으로 가고 이러면 사실은 향후에는 나한테 영향이 꽤 크게 미쳐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 친구 친구 사례인데 제 친구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땅이랑 건물이 있는 걸 샀어요. 토지 건물 사놓고 이제 건물이 오래되니까 우리가 이걸 또 수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수리해봤자 월세가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냥 임차인을 내보내고 세입자를 그러고 그 집을 방치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월에 얼마라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날리고 주차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러고 종전재산 평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물 금액만큼 더 나올 거를 자기가 날린 거죠. 네, 건물 금액 날리고 철거비 날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 건물을 이제 철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조합이 2번분이었는데 평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지목 측량을 합니다. 이지목 측량. 이지목. 예. 다른 지목과 현황이 다른 거. 이지목. 이지목 측량을 하는데 현황이 가니까 골목이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다 맹지예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발 구역 가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데 전부 다 골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땅인가 그 도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하고 나니까 임원분이 자기 땅이 이제 60평이었는데 20평이 골목이에요. 골목이. 예. 나는 도로가 있으니까 난 가격이 높게 나오겠니? 그게 아니고. 현황 도로는 옆에 땅이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이라면 3분의 1, 300만 원 평가되거든요. 그러니까 40평은 900만 원 평가, 20평은 300만 원 평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임원이니까 금액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를 받아봤더니 평균 단가가 전체 조합원의 꼴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현황을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러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는 이제 30평인데 가서 이제 물건을 재보면 한 50평쯤 나오는 건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요거 그 건물을 다 달아내신 겁니까? 언제쯤 하셨습니까? 하면 그분이 얘기를 안 하세요. 잡혀갈까봐. 불법 건축물이라고. 불법 건축물. 예. 근데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건물 금액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보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또는 신고를 안 했다 불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움츠려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가사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내가 뭔지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인데 사실은 재개발 구역에 보통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놀리기에 아까워가지고 이제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주차장을 사용을 해서 이게 건물 뭐 어떤 가격, 종전자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 갖다가 이제 뭐 날려버린다든지 철거 비용을 갖다가 부대 비용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후화된 이제 구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집이 있었어. 뭐 아시다시피 그 입주권이라는 게 단 한 평만 있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이 있었는데 오래되고 걸리적거린다고 집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평수가 모자란. 최소 면적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서울은 90제곱미터고 부산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입주권이 날아가는 상황도 실제로 있었어요. 나 아까 그 얘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물건을 사야 감정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참 이 질문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완전히 두리뭉실하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같은 돈을 주고라는 게 이제 전제가 깔렸겠죠.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비싼 물건. 네. 같은 돈일 때 토지 건물로 치면 우리가 보통 같은 구역에 토지 평수 곱하기 평당 얼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건물이 무조건 큰 거. 건물이 큰 거. 큰 거. 그다음 건물이 새 거. 새 거. 그리고 불법 달아놓은 게 많은 거. 불법으로 달아놓은 게 많은 거. 예, 그런 걸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새 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네. 그러면 신축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근데 보통 한 40년, 50년 정도 됐다. 네. 그러면 사실은 41년 된 거랑 49년 된 거랑 네. 큰 차이가 없다고요. 없다. 그 8년 내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한 3평 작지만 내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래된 거면 면적이 넓은 게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쓴 걸 얘기 안 하고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연생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넓은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빌라나 다세대에 사실 때는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대지 지분 넓은 게 무조건 좋냐. 대지지분들 예. 어차피 이제 건물은 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대지 지분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평가를 할 때 대지 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대지 지분보다는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도 있고 전용 면적도 있고 공급 면적도 있고 계약 면적도 있지만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빌라 사실 때 뭐 공급 면적이 이제 분양 평수니까 분양 평수가 30평짜리인데 얘는 전용이 18평이고 옆에 거는 같은 가격인데 분양은 25평인데 전용이 22평인 거예요. 그럼 저는 무조건 뒤에 걸 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용 면적에다가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실무에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1+1 나오는 것이 네네.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에서 이제 2개 이상 받을 수 있는 59하고 84 이상, 59 이상, 84 이상 또는 59, 59 2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차피 시장에 나오면은 프리미엄 차이는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기왕이면 이제 그런 걸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재개발 구역이지만 보통 이제 투자자는 어차피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이 감정평가를 나중에 하고 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왜 이게 작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작습니까? 맞죠? 맨날 이야기 듣는 얘기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게 이론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이론적인 이유가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점이 네. 실시행위가 고시일이잖아요. 네네. 항상 과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하더라도 과거 시점 기준으로 금액을 내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구역도 있고 작게 나는 구역도 있죠. 제가 하는 구역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났던 구역이 보니까 자천 2도시 안경, 음. 일동 미라주 부산에 있는 그거는 2016년도에 평가를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식 인가고시 언제 났냐면 2004년도에 났어요. 네. 그러니까 12년 전에 가격. 12년 전에 가격.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조합원들이 금액을 딱 받아봤을 때 벌쩍 뛰죠, 그렇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그걸 설명해봤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죠. 예. 그러면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희가 직접 설명 안 하죠, 그래서. 아. 예. 조합장님과 조합 임원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분들이 편하시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해달라. 저희가 가면 그분들은 저희는 설명하지만 안 듣고 본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합의 임원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종전자산 금액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비료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비료율을 100% 맞춰놓고 조합원 분양가를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일반 분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비용을 빼고 나면 종전자산 금액이 100% 맞추기 위해서 나와야 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수준을 저희한테 이제 뭐 미리 넌지시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 네. 결국은 재개발 사업도 집을 새로 지어서 파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곳의 사업이랑 별 다를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고 일반 분양분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네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원가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사업성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비례율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땅 가격이 시세가 그대로 이게 이입이 될 수가 있는지,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청산자, 그렇죠. 청산자는 돈을 주고 이제 내보내는 내보내는 입장이죠. 입장이죠. 그럼 이분은 그 돈을 받고 딴 데 가서 뭘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런 입장이면 사실은 금액의 절대적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상 금액은 그분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 금액이 나가는 게 네네. 맞는데 네네. 이제 조합원이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 100명의 조합원이면 100명이 100%난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네, 그렇죠. 그 목적이 감정평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전부 다 평당 500만 원을 하냐, 네네.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을 네네. 하냐, 사실은 의미는 없거든요. 네네. 거기서 순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했다 치면 네. 사실은 내 금액이 평가 금액이 평당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전체 조합원 500명 중에서 내가 몇 등을 할 거냐, 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상대적인 금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사실상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세 여부는 사실은 평가사들이 시가 평가를 하지만 이제 보상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밸런스를 잘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지금 미꾸라지 빠지듯이 지금 돌아가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가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순위가 중요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질문을 조금 더 차원해 드리면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면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반영할 수 있는데 장래 발생 가능한 거를 미리 땡겨서 시세가 반영됐을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은 빼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매물이 나올 때는 네네. 벌써 분양 다 해가지고 남을 만큼 그 부분이 다 그렇죠. 더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평가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규정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제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각각 지분을 얼마 가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거 낼 때는 뭐 자본금이 1억이면 1,000만 원 낸 사람은 10%, 네. 5천만 원 낸 사람은 50% 네, 이렇게 네. 가져가는데 네네. 재개발 조합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출자 금액이 얼마는가에 따라가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비율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가 실제로 이 사업이 남았을 때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평당가가 낮게 나왔다고 네. 제가 부산에 안구역에 있었는데 290명인데 이의신청을 150개를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150개 중에 130개가 똑같아요, 이의신청서가. 그러니까 전부 다 시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그 시세를 2배로 올렸다. 네. 그분들 분담금이 안 줄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평가할 당시겠죠. 평가할 당시에 뭐 사정도 조금 얘기하고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이태리 어떻게 더 구체적 설명을 해서 그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갔다. 그럼 그분은 그 사이에서 순위가 올라갔잖아요. 그 500명 중 290명 중에서 순위가 원래 200등 하던 사람이 180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분한테 훨씬 이익이 많이 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일단 감정평가라는 것이 오늘 지금 재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긴 한데 네.